자, 오늘 진짜 미친 종목 하나 봐봐. 1년 만에 40배 오른 주식이야. 40% 아니야. 40배. 이름은 대한광통신.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랐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볼게. 끝까지 같이 가보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눌러주고. 여기 주식 하나 봐봐. 457원. 진짜 457원이었어. 딱 1년 전 얘기야. 그런데 지금 18,000원을 넘었어. 1년 만에 40배.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어. 이 회사 2025년까지 4년 중 3년이 적자야. 2024년 영업손실 297억. 2025년 또 214억 적자. 흑자인 해보다 적자인 해가 더 많다고. 정리해볼까? 적자 회사 주식이 40배. 이게 그냥 테마주일까? 아니면 진짜로 뭔가 바뀐 걸까? 이거 제대로 들여다봐야겠는데. 그럼 바로 시작하자. 판단은 끝까지 본 다음에 내 몫이야. 대한광통신 1974년 설립. 코스닥에는 1994년에 상장했어. 우리나라 광케이블 제조업의 원조격 기업이야. 이 회사가 뭘 만드냐면 한 줄로 설명하면 이래.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케이블. 구리선 대신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광케이블이야. 통신망, 데이터 센터, 전력망 그리고 군에서 쓰는 특수 케이블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광케이블은 크게 두 단계로 만들어져. 먼저 광섬유 원사, 그러니까 유리로 된 얇은 실을 뽑고 딜실을 묶어서 케이블로 완성해. 보통 국내 광케이블 회사들은 이 원사를 외국에서 사와서 조립만 해. 근데 대한광통신은 원사부터 직접 만들어. 프리폼이라는 모재부터 최종 케이블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다 하는 거야.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회사 거의 없어. 이게 왜 중요하냐? 두 가지야. 첫째, 원가 통제력이 생겨. 둘째,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원사 가격이 오르면 외부에서 사오는 회사들은 마진이 바로 깎여. 근데 이 회사는 직접 만드니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그럼 실제로 뭘 만드는지 제품 라인업부터 한번 볼까? 제품은 크게 네 가지야. 첫째, 일반 통신용 광 케이블. 통신사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표준 제품이야. 둘째, 전력용 케이블.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거든. 그래서 전력 공급 라인도 큰 시장이야. 셋째, 방산용 특수 광 케이블. 군 통신망에 쓰이는 제품이지. 그리고 넷째, 지금 이 주가를 끌어올린 864심 초고밀도 광 케이블. 이 중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주인공은 네 번째, 864심이야. 근데 864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광 케이블 자체가 뭔지 알아야 해. 광 케이블 뭐냐면 유리로 만든 얇은 실에 레이저 빛을 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야. 구리는 전자를 흘려보내지만 광선미는 빛 알갱이, 그러니까 광자를 쏴서 데이터를 전달해. 자, 이번엔 주가 흐름이야. 이 40배짜리 움직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 하나씩 되감아 보자. 2024년 초 이 주식 900원에서 1000원 사이였어. 거래량도 적고 조용했지. 근데 11월 15일 하루 만에 22%가 빠졌어. 거래량이 평소에 25배, 주가가 600원대까지 내려앉았어. 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시장이 겁을 먹은 거야.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야. 올해에도 최근에 또 한 번 있었어. 이 유상증자가 지금 주가에 어떤 판을 깔아놨는지는 뒤에서 제대로 풀어줄게. 2025년 4월 9일 종가 445원. 11월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빠진 거야. 바닥이지. 근데 여기서부터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 변화는 두 가지가 겹치면서 왔어. 첫 번째, 2025년 8월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시파이어스가 인캡 아메리카 인수를 최종 승인했어. 미국 현지 광케이블 공장 인수를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거야. 8월 22일 이 소식이 나오면서 하루에 11% 올랐어. 두 번째, 9월 10일 3분기 실적 공시가 나왔어. 미국 향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1% 증가. 3배가 넘는 숫자가 실제 공시로 확인된 거야. 그날 하루에 25.7%, 거래량 5천만 주 가까이 터졌고, 이때부터 이 주식이 시장 레이더에 잡히기 시작했어. 2025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상한가를 여러 번, 주가가 1,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올라갔어. 그리고 결정적 이벤트 두 개, 2026년 2월 20일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864심 광 케이블 첫 번째 공급 계약을 공시했어. 378만 달러? 우리 돈 약 54억 원? 그날 15% 상승. 그리고 며칠 뒤 3월 5일
인캡 아메리카 인수 종결 절차 착수 소식. 그날 하루에 25%. 거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야. 3월 10일, 11일에 연속 상한가. 3월 25일에 9,000원 돌파. 4월 들어서 1만 원 넘더니 4월 10일 18,340원. 신고가야. 이게 주가 흐름의 전체 그림이야. 그럼 이제 이 회사가 AI 광 케이블 얘기해서 왜 이름이 나오는 건지 거기로 들어가 볼게. 자, 860-40 얘기로 제대로 들어가 볼게. AI 데이터 센터 안을 한번 상상해봐. 수만 개의 서버렉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이 서버들이 서로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 AI 학습 중에는 수십만 개의 파라미터가 동시에 계산되면서 서버들 사이의 데이터가 폭포처럼 흘러. 이걸 연결하는 게 데이터 센터 내부 광 케이블이야. 시간을 한번 돌려보자. 30년 전만 해도 광 케이블은 12심짜리가 표준이었어. 20년 전 2005년쯤에야 48심이 나왔고 2012년에 144심, 2018년에 288심. 심 개수가 많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 AI 붐이 시작되면서 데이터 센터 내부 연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 지금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요구하는 사양이 864심이야. 그럼 864심이 뭐가 특별하냐? 12심짜리와 비교하면 한 케이블에 72배 더 많은 빛 신호를 동시에 전달해. 가격은? 심개수의 정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야. 제조 난이도가 확 높아지거든. 그래서 일반 케이블보다 수익성이 5배에서 10배까지 높아. 근데 864심 만들기가 쉽지 않아. 광섬유 원사를 아주 정밀하게 묶어야 하고 원사 하나하나의 품질도 균일해야 돼. 묶는 기술도 고도화돼 있어야 되고 원사를 외부에서 사오는 회사는 품질 편적 컨트롤이 어려워. 근데 대한광통신은 원사부터 직접 만드니까 이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시장의 평가야. 여기에 미국 정치 변수가 하나 더. 바바라는 정책이 있어. 빌더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미국 정부 예산으로 인프라 깔 때는 미국산 제품을 우선 쓰라는 법이야. 그리고 BAD 프로그램. 이건 미국 전역에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를 까는 사업이야. 규모가 약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2026년부터 본격 집행되고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BAD 사업 수주를 하려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돼. 대한광통신이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하는 게 바로 이 맥락이야. 미국 안에 공장이 있으면 BAD 입찰 자격이 생기거든. 자, 이제 본론이야. 지금 이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재료 3가지. 하나씩 짚어보자. 첫 번째 카탈리스트, AI 데이터 센터 864심 1차 수주. 2026년 2월 20일, 대한광통신이 공시를 냈어. 글로벌 AI XR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864심 광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금액은 378만 달러, 약 54억 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야. 54억? 이 회사 연매출 1,400억에 비하면 4% 수준이지. 그 자체로 실적을 바꿀 숫자는 아니거든.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어. 이 계약은 그 AI 기업의 공급망에 공식 벤더 등록이 됐다는 뜻이야. 봐봐.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가 새 벤더를 등록할 때는 기술 검증, 품질 검증, 공급망 안정성 검증 이거 다 통과해야 해. 이 관문을 1차 물량으로 통과한 거야. 그 다음 물량부터는 얘기가 달라져. 두 번째 카탈리스트. 인캡 아메리카 인수. 인캡 아메리카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광케이블 제조 유통회사야. 대한광통신이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2025년 8월에 시파이어스 최종 승인까지 받았어. 시파이어스 뭐냐면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야.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살 때 안보 위협이 없는지 심사하는 기관. 그 승인이 떨어진 거야. 여기서 수치 하나. 인캡 아메리카는 미국 현지 법인이라 BEAD 사업 입찰 자격을 갖고 있어. 이 인수가 종결되면 대한광통신은 미국 정부의 60조 원짜리 광대역 인프라 사업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 2025년 인캡 아메리카 매출이 약 350억 원. 인수가 완성되면 대한광통신 연결 매출에 그대로 합산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인캡 아메리카 소수 지분 주주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2026년 3월에 법적으로 강제 이행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 아직 완전한 인수 종결은 안 난 상태야. 세 번째, 카탈리스트. 미국향 매출 폭증.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미국향 매출. 전년 동기 대비 221% 성장.
미국 거래처도 2024년 8개에서 2025년 18개로 늘었어. 이 숫자 공시로 확인된 거야. 봐봐. 인캡 아메리카 인수가 없어도 AI 수주가 없어도 이미 미국 시장에서 대한광통신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수치로 나온 거야. 이 세 개가 동시에 터지면 2026년 매출 2,200억에서 2,300억대로 오르고 영업이익 100억 이상 흑자가 가능하다. 이게 컨센서스야. 이게 맞으면 PER이 의미 있게 잡히기 시작해. 지금은 적자라서 PER 계산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 자, 카탈리스트는 여기까지. 이제 진짜 중요한 숫자를 볼 시간이야. 주가가 40배 올랐다고 해서 회사가 40배 좋아진 건 아니거든. 다트에서 가져온 최신 수치. 냉정하게 한번 보자. 매출은 2022년에 1,901억으로 정점을 찍고 2025년 1,394억까지 떨어졌어. 4년간 27% 역성장. 근데 매출만 줄어든 게 아니야. 5년 모두 적자였고 누적 순손실이 1,657억이야. 시가총액 2조 7천억짜리 회사가 5년간 1,657억을 까먹은 거야. 부채 비율은 한때 413%까지 치솟았어. 2024년 자본 408억에 부채 1,688억. 자본 잠식 직전까지 갔다가 유상증자로 가까스로 막은 상황이야. 자본 총계 자체가 5년 전 1,033억에서 667억으로 35% 녹았어. 회사 체력이 그만큼 빠졌단 얘기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2025년 매출이 1,394억. 근데 많은 증권사들이 2025년 매출을 1,700억대로 예상했거든? 실제로는 1,394억.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 거야. 왜냐면 인캡 아메리카 인수가 지연되면서 미국 현지 매출 합산이 안 됐고 국내 통신사 발주도 줄었기 때문이야. 근데 왜 증권사들은 2026년이 흑자 전환이라고 할까? 근거가 몇 가지 있어. 첫째, AI 데이터 센터향 864심 수주가 본격화되면 단가가 일반 제품보다 훨씬 높아. 매출보다 이익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어. 둘째, 인캡 아메리카 인수가 완성되면 350억에서 500억짜리 미국 현지 매출이 연결 실적에 잡혀. 셋째, BED 사업이 2026년부터 본격 집행 중이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2026년 매출이 2,200억에서 2,300억대로 오르고 영업이익 100억 이상 흑자가 가능하다. 이게 컨센서스야.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야? 4월 10일 종가 기준 약 2조 7,600억 원. 2025년 매출 1,394억 대비 PSR이 약 20배, PBR은 33배야. 이건 이미 엄청난 기대치가 선반영된 가격이야. PSR이 뭐냐면 주가를 매출로 나눈 거야. 20배라는 건 지금 주가가 연매출의 20년치라는 뜻이야. 적자 회사에서 이게 가능한 건 미래 기대감이 극단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PBR도 33배. 회사의 장부 가치 33배를 시장에 쳐주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밝은 얘기였어.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리스크들.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리스크. 인캡 아메리카 인수가 끝나지 않았어. 소수지분 주주가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법적 분쟁 중이야. 이게 장기화되거나 최악의 경우 인수가 무산되면 BEAD 사업 참여 자격이 사라져. 미국 현지 생산 체계도 지연되고. 이게 지금 이 주가를 받치는 가장 큰 전제 중 하나야. 전제가 흔들리면 주가도 흔들려. 두 번째 리스크. 1차 수주 54억의 한계. 2월에 공시된 AI 기업 수주는 54억짜리야. 이 회사 연매출 1,400억의 4%. 2차, 3차 수주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기대감이야. 기대감이 주가를 40배 올리는 건 가능해. 근데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 세 번째 리스크. 방산, 레이저 대공무기 첨광에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2029년까지 1.2조 원 규모 시장이라는 추산도 있고, 근데 아직 확정 계약 공시가 없어. 이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는 알 수 없어. 네 번째 리스크. 2026년 3월 19일 신조 2,350만 주 상장 완료. 유상증자로 찍어낸 새 주식 2,350만 주가 3월 19일에 이미 시장에 풀렸어. 현재 총 발행 주식 1억 5,500만 주의 약 15%. 상장 이후 물량 소화 국면이고 단기 수급 변동성 여전해. 다섯 번째 리스크. 이미 엄청난 선반영. PSR 20배, PBR 33배. 이건 2026년 흑자 전환이 완벽하게 실행됐을 때를 넘어서
그 이상의 기대치가 들어간 가격이야. 기대가 현실로 확인되는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보다 느리면 차익 실현 압력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 자, 기회와 리스크 양쪽 다 숫자로 봤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 이 회사가 AI 광 케이블 수혜주로 불리는 근거는 세 가지야. 미국향 매출이 실제로 221% 성장하고 있고, 864심이라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 기술이 있고, BEAD라는 60조 원짜리 미국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어. 근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도 세 가지야. 인캡 아메리카 인수 최종 종결, 2차 이상 AI 수주 공시, 그리고 2026년 실제 흑자 실적. 이걸 알고 본다면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게 확인되면 논리가 살아있다. 인캡 아메리카 인수 최종 종결 공시, AI 기업 2차 이상 수주 공시, 2026년 1분기 흑자, 전환 실적. 근데 반대로 이게 깨지면 전제 자체가 무너져. 인캡 아메리카 인수법적 분쟁 장기화, 혹은 무산, BAD 프로그램 예산 삭감, 혹은 집행 지연, 2026년 상반기에도 적자 지속. 그리고 하나만 더, 신주 2,350만 주가? 3월 19일에 이미 시장에 풀렸어. 지금은 이 물량이 소화되는 국면이야. 여기에 주가도 4월 중순에 22,000원까지 올랐다가 변동폭이 커졌고, 이 흐름을 모르고 들어가는 것과 알고 들어가는 건 다른 얘기야. 숫자는 다 봤어. 판단은 내 몫이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 다음 종목에서 또 만나자.